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연일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던 어제도요, 이 헌재 앞에서는 탄핵 반대 목소리, 또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특히 탄핵 반대 측은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이른바 필리버스터 형태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무제한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헌재에서 주목할 만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헌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 측이 이를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관련해 한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또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 이런 걸 우려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앞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계자가 이를 정면 부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문 작성 및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 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 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선고 시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그 전원 일치 판결로 이 현재 결론을 유도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비판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들 간의 진보, 중도, 보수, 이 성향으로 갈라져 있다는 게 지금 다 일반적인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의견을 하나하나 조정을 해서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려면 시간이 예상보다는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이런 지금 관측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헌재 관계자 말대로 굳이 전원 일치를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가 없다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생각보다 빨리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상보다 상당히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중순이 아니라 이러면 다음 주에라도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헌재 관계자의 이 입장 표명이 앞으로 선거 시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지금 헌재 앞의 긴장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헌재 앞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이 탄핵 반대에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한 이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이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요, 오늘로 이틀째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첫 시위자로 나선 하종대 부천시병 이 당협위원장은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당협위원장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직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반면에 이 탄핵 찬성 측에서는요, 이 비정규직 시민단체들이 이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평등 세상 만들자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선 국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시국 선언도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모자와 우비를 걸치고 헌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노총과 대진연 등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토론 후 결과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해 탄핵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위법 재판 중단하라. 청년들이 일어섰다. 탄핵을 반대한다.
논란에 휘말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는 지금의 헌재가 과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청년들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대학가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는요, 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2030 세대 인터뷰를 보도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선 응원봉을 들고 참석한 2030 세대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턴 또 다른 2030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는데요. 야권 등 탄핵 찬성 세력 측에선 구구 세력이라고 몰아붙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 집단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이들이 왜 어떻게 보수 성향을 갖게 됐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청년 중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대표인 27살 권혜영 씨는 계엄 사태 전까진 현실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정치가 어떠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았고 2017년 대선 땐 민주당이 말하는 가치가 더 좋아 보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찍었지만 공부할수록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결정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5살 뮤지컬 배우인 차강석 씨의 경우는요, 이 진보 정부의 주적관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촛불도 들었었고 또 청년들이 단상에 올라 릴레이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깨어 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문재인 당시 이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주적관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은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입법, 행정, 사법 마비나 또 야당의 검사,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대통령만의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의견과 계엄 해제 이후 발표한 담화 내용을 계엄 선포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발표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